안녕하세요. 주간 AI 산업지형도입니다. 2026년 6월 4주차, 이번 주 한 문장은 이겁니다. 추론 경제가 마침내 돈의 흐름을 둘로 갈랐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돈과 만든 모델을 굴리는 돈이 처음으로 같은 규모로 나뉘었는데요. 그 현장을 6대 축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장면입니다. AI의 돈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추론 쪽에서는 6월 22일 베이스10 시리즈 F로 15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을 조달했고요. 이틀 뒤 6월 24일 퀄컴이 모듈러를 39억 달러, 약 5조 4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핵심은 맥스 추론 엔진이었죠. 칩 회사가 추론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산 겁니다. 훈련 쪽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같은 날 스페이스X가 리플렉션과 최대 63억 달러 규모 컴퓨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AI 관련 부채가 약 5,700억 달러로 거의 2배가 될 거라 봤고요. 한마디로 만든 모델을 굴리는 추론 인프라가 별도의 거대 자산이 됐습니다. 이번 주 핵심 변화 5가지를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6월 24일 퀄컴이 모듈러를 39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둘째, 6월 22일 베이스10이 15억 달러를 조달했고요. 셋째, 같은 날 구글이 제미나이 2.5 딥싱크를 내놓으며 과학추론 벤치마크 1위에 올랐습니다. 넷째, 스페이스X가 리플렉션과 최대 63억 달러 컴퓨트 계약을 맺었고요. 다섯째, 구글에서 샤지어, 카파시, 점퍼 같은 핵심 인재가 경쟁사로 줄줄이 옮겼습니다. 이 5가지를 축별로 풀어보겠습니다. 시대 키워드 점검입니다. 이번 주 가장 강해진 키워드는 인퍼런스 이코노미, 추론 경제입니다. 베이스10과 퀄컴 모듈러 딜로 단숨에 핵심 키워드로 올랐고요. AI 자본 슈퍼사이클은 유지, 에이전틱 AI도 강세입니다. 우주 컴퓨팅을 뜻하는 오비탈 컴퓨트는 부상 후보 축으로 계속 추적하고요. 이번 주 새로 제안하는 키워드는 탤런트 리퀴디티, 인재 유동성입니다. 자본과 컴퓨트가 몰리는 곳으로 두뇌가 함께 움직이는 현상이죠. 자, 첫 번째 축, 파운데이션 모델과 LLM입니다. 이번 주 이 축의 온도는 뜨거움입니다. 흥미로운 건 벤치마크 1위가 더 큰 모델이 아니라 더 오래 생각하는 모델이었다는 점인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딥싱크가 그 주인공입니다. 정의부터 보면 이 축은 LLM과 멀티모달 모델의 개발과 상용화 경쟁을 다룹니다. 주도 기업부터 보시죠. 구글 딥마인드가 6월 22일 제미나이 2.5 딥싱크를 내놨는데 MMLU 프로에서 89.8%로 공개 모델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픈AI는 트랜스포머 원저자인 노엄 샤지어를 아키텍처 총괄로 영입했고요. 엔트로픽은 매니지드 에이전트를 공개하며 엔터프라이즈 시장 약 40%를 쥐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코딩 모델군으로 가세했습니다. 주목 기업으로는 오픈소스 진영의 리플렉션이 스페이스X와 최대 63억 달러 컴퓨트 계약을 맺었고요. 메타의 얀 르쿠는 LLM과 다른 노선인 AMI를 띄우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출시 주기가 빨라지며 안전성 검증이 압축되는 점, 그리고 핵심 인재 이동이 잦다는 점입니다. 축 간 연결을 보면 리플렉션이 스페이스X 컴퓨터로 학습하면서 축 4, 축 6과 바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축, 반도체와 인프라 하드웨어입니다. 이번 주 온도도 뜨거움입니다. 핵심 한 줄은 칩 회사가 이번 주 산 게 칩이 아니라 추론 엔진 소프트웨어였다는 겁니다. 이 축은 가속기와 메모리, 패키징, 그리고 추론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포함합니다. 주도 기업입니다. 퀄컴이 6월 24일 모듈러를 39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모조 언어와 맥스 추론 엔진을 확보하면서 주가가 14% 뛰었습니다. 엔비디아는 6월 5일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4 인증을 마쳤고 베라 루빈이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물량의 60에서 70%를 확보할 전망이고 삼성도 인증을 통과해 멀티벤더 구도로 돌아왔습니다. 주목 기업으로 마이크론이 인증을 통과해 3사 경쟁이 완성됐고요. 모듈러는 퀄컴에 인수되며 독립 추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리스크는 HBM4와 첨단 패키징인 코어스가 여전히 GPU 출하의 1차 병목이라는 점입니다. 축 간 연결로는 추론 엔진이 모델 단가를 결정하니 축 1과 자본 환류로 축 6과 이어집니다. 세 번째 축, 에이전트와 피지컬 AI입니다. 이 축의 온도도 뜨거움인데요. 재미있는 변화는 에이전트가 이제 예약 실행된다는 겁니다. 사람 없이 매일 밤 데이터 동기화 같은 작업을 자동으로 돌립니다. 이 축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와 물리 로봇의 자율 실행을 다룹니다. 주도 기업입니다. 엔트로픽이 매니지드 에이전트와 MCP 터널, 스케줄 실행을 공개하며 운영형 에이전트 표준을 선점했고요. 구글 클라우드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로 에이전트 구축부터 거버넌스까지 통합했습니다. 피지컬 쪽에서는 피규어 AI가 복큐 공장에서 시간당 한 대를 양산하며 BMW 라인을 돌리고 있고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을 전환해 늦여름 초기 생산을 준비합니다.
주목 기업으로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아마존 창고에서 디짓을 실가동 테스트 중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기식 아틀라스가 현대 조지아 공장에서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리스크는 자율실행이 늘면서 보안과 권한관리 공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양산 단가입니다. 축 간 연결은 에이전트의 두뇌가 곧 프런티어 모델이라 축 1, 그리고 책임 규제로 축 5와 이어집니다. 네 번째 축,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입니다. 온도는 뜨거움, 추세는 유지입니다. 이번 주 한 줄은 로켓 회사가 데이터 센터 임대업에 본격 진출했다는 겁니다. 이 축은 지상과 궤도를 아우르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와 전력 냉각 인프라를 다룹니다. 주도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가 6월 22일 리플렉션과 최대 63억 달러 컴퓨트 계약을 맺어 7월 1일부터 월 1억 5천만 달러를 받습니다. 탤런 에너지는 서스쿼해나 원전 1920메가와트를 2042년까지 AWS에 공급하고 AWS는 펜실베이니아에 2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중국은 5년간 2,950억 달러 규모의 국가 AI 인프라 계획을 내놨습니다. 주목할 점은 카네기 재단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원전 약정과 실제 가동 사이의 격차를 경고했다는 겁니다. 스타클라우드는 우주에서 LLM을 돌리는 궤도 데이터 센터 실증을 이어가고 있고요. 리스크는 신규 원전과 SMR이 아직 상용 가동이 없고 건설에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점입니다. 축 간 연결로는 전력과 칩이 학습과 추론의 상한이라 축 1, 축 2와 그리고 컴퓨트 장기 계약이 곧 부채의 원천이라 축 6과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축, 거버넌스와 보안입니다. 이번 주 온도는 보통입니다. 가장 큰 일정은 8월 2일인데요. 이날 유럽연합의 AI 액트가 본격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매출의 7%까지 벌금이고요. 이 축은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시스템 에이전트 보안을 다룹니다. 주도기관을 보면 EU AI 오피스가 8월 2일 대부분의 조항과 투명성 의무를 발효하고 서비스 데스크를 가동합니다. 집행위는 금지 관행 위반에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매출 7%의 벌금을 매기고요. 미국 상무부는 프런티어 모델 수출 통제 후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흐름은 자율 에이전트가 늘면서 권한과 머신 아이디 거버넌스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들이 유럽과 미국 주법을 동시에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스크는 8월 2일 전면 적용을 앞두고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급증한다는 것, 그리고 에이전트 보안 표준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축 간 연결로는 수출 통제가 모델의 글로벌 사업 변수라 축 1, 규제 불확실성이 상장 밸류 변수라 축 6과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축, 자본과 시장입니다. 이번 주 온도는 매우 뜨거움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번 주 가장 큰 돈은 모델이 아니라 추론과 컴퓨터 임대로 흘렀습니다. 이 축은 상장과 펀딩, 밸류에이션, 자본순환을 다룹니다. 주도 기업을 보면 베이스텐이 6월 22일 시리즈 F로 15억 달러를 조달해 밸류 130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하루 추론 요청이 10억 건이 넘습니다. 퀄컴은 모듈러를 39억 달러에 인수하며 주가가 14% 올랐고 가이던스도 상향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리플렉션과 63억 달러 컴퓨터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상장한 SPCX 주가는 6월 12일 종가 161달러에서 153달러로 식었습니다. 주목할 건 모건 스탠리가 올해 글로벌 AI 부채를 약 5,700억 달러로 거의 2배 전망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2,95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점입니다. 리스크는 추론과 컴퓨터로 돈이 동시에 몰려 우량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른다는 점, 그리고 5,700억 달러 부채가 금리나 수요 둔화 시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축 간 연결로는 자본이 퀄컴, 엔비디아로 환류되고 컴퓨터 장기 계약이 부채의 원천이 되며 스페이스X 자본이 궤도 데이터 센터로 흘러갑니다. 이제 부상 관찰입니다. 아직 주류 축은 아니지만 곧 올라올 영역을 씨앗, 새싹, 후보축 3단계로 추적하는데요. 이번 주 신호는 두 가지로 모입니다. 하나는 추론이 독립된 시장이 됐다는 것, 다른 하나는 컴퓨터가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3단계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씨앗 단계에는 얀 르쿠니미는 BLLM 아키텍처, 즉 AMI와 월드 모델이 있습니다. 새싹 단계는 추론 전용 인프라 계층인데요. 베이스10과 맥스 엔진 메가딜로 이미 가시화됐습니다. 그리고 후보 축은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입니다. 6월 21일 CNBC가 우주 데이터 센터의 경제성을 정면으로 다뤘고요. 구글은 프로젝트 성캐쳐로 2027년 초 위성 2기를 띄우며 스타클라우드는 5기가와트 궤도 데이터 센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호가 왜 중요할까요? 추론 인프라는 이번 주 거래들로 이미 메가딜 자산이 됐습니다. 새싹 단계에서 사실상 축 진입 직전까지 온 거죠. 그리고 궤도 컴퓨팅은 7번째 축 후보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자본과 지상의 전력 병목이 정확히 만나는 지점이라 생각보다 빨리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를 관통하는 구조적 변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본이 훈련과 추론으로 갈라졌습니다. 베이스텐 15억 달러와 퀄컴 모듈러 39억 달러는 추론이 훈련과 분리된 독립자산이 됐음을 가격으로 증명했고요. 스페이스X와 리플렉션의 63억 달러 계약은 컴퓨트 임대를 장기 계약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인재와 자본이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샤지어, 카파시, 점퍼가 구글을 떠나 오픈 AI와 엔트로픽으로 간 건 자본과 컴퓨트가 몰리는 곳으로 두뇌가 함께 가는 인재 유동성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관찰 포인트입니다. 우선 진행 중인 건 SPCX 주가가 1조 7,700억 달러 밸류를 정당화하느냐입니다. 몇 주 안에 엔트로픽이 오픈 AI보다 먼저 상장할지가 갈리고요. 7월 1일 N스페이스X와 리플렉션의 월 1억 5천만 달러 컴퓨트 계약이 시작됩니다. 하반기엔 퀄컴 모듈러 인수가 마무리되고 8월 2일 NEU AI 액트가 전면 적용됩니다. 2027년 초엔 프로젝트 선캐처 위성 2기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세 가지 관점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추론 경제가 별도 자산군으로 분화했으니 베이스텐 같은 추론 플랫폼과 컴퓨트 임대에 직접 익스포저가 열렸습니다. 다만 5,700억 달러 부채의 레버리지 역풍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책 관점에서는 8월 2일이 UAI 액트와 미국 규제를 동시에 점검하고 궤도 데이터 센터 규제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업자 관점에서는 추론 단가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만큼 추론 인프라 전략과 멀티모델 대안 그리고 에이전트 거버넌스를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추론 경제가 왜 이번 주 핵심이냐? 베이스텐, 퀄컴 모듈러, 스페이스X 리플렉션 딜이 사흘 안에 잇따라 성사되며 모델을 만드는 돈과 굴리는 돈이 처음으로 같은 규모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미나이 딥싱크가 정말 이겼냐? 과학과 추론 벤치마크에선 그렇습니다. 다만 영역별 강점은 다릅니다. 셋째, 구글에서 왜 인재가 빠지냐? 컴퓨트와 자본, 지분이 집중되는 곳으로 두뇌가 흐르는 인재 유동성 현상입니다. 다음 주 예고입니다. SPCX 주가 흐름과 7월 1일 스페이스X 리플렉션 컴퓨트 가동, 퀄컴 모듈러 인수 후속과 추론 소프트웨어 표준 경쟁,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정식 S1 공개 여부, 그리고 8월 2일이 UAI 액트 전면 적용 준비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간 지형도를 매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